제3주에는 노이라띠의 배라는 테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라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무슨 철학을 얘기하는데 노이라띠의 배는 또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철학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 또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이론을 안 다오면은 그 다음엔 사소한 거 아무것도 관심 안 가지고 몰라도 된다. 말하자면 철학은 게으른 배가 근본만 알고 나머지 이제 번잡한 것은 그것을 알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고의 게으름에 빠지면은 안 됩니다. 사실상 고대 그리스 이래로 철학은 가장 보편적인 진리 또는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그 어떤 정치가가 절대적인 그 지상낙원인 유토피아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간다고 선전선동을 하는 말하자면 거짓이었고 이것이 이데올로기적인 허위이식이었습니다. 사실상 나치스라든가 또는 막스레진주의의 전체주의는 그러한 절대적인 진리로서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철학이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학문인 것처럼 아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믿게 한 데서 사실은 전체주의의 씨앗이 부러져 버리고 그것이 인류에게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의 21세기에는 다원적인, 다문화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하며 그와 같은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점진적으로 모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합의를 보는 과정에 진리로 부단히 가까워 가려는 노력, 또 서로 다른 의견들이 토론되고 합의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천문학에서 프톨레마이어스의 천동설이 가장 옳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아침에 해가 떴다가 그 다음에는 저녁에 해가 지는 걸 보면은 확실히 지구는 부동의 유일 중심이고 태양, 해가 회전한다고 믿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동설이 나오고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태양이 유일 중심이고 우리 지구는 그 태양의 주위를 부단히 돌고 있고 또 자기도 또 자전한다. 스스로 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시야를 높여서 은하계라는 넓은 공간에서 보면은 태양마저도 유일 중심, 부동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것도 어딘가 이 은하계에서는 어떤 중심의 주위를 회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유일 중심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르네상스 시대에는 무중심설, 맞으면 유일 중심은 없다. 그렇다면은 중심이 뭐냐? 각자 자기에게 대해서의 중심이 있을 뿐이다. 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주의가 나온 것이고 개체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중심이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문화적인 다중심, 다원주의의 세계관이 지배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언어의 다원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많은 언어, 영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한국어, 중국어, 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다음엔 거기에 통역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엔 또, 한국 학생은 한국어 위에 영어도 공부하고, 불어도 공부하고, 중국어도 공부하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철학이 아주 유일한 세계 공통의 언어를 하나 만들어버리면 모든 거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너무 인위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애나키스트, 무정부주의적인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우선 전쟁이 많은 것은 민족이 너무 자기 민족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언어보다는 하나 인위적으로 하나의 세계 공통어를 하나 만들어보자. 이것이 에스페란토어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에스페란토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나 영어와 달리 에스페란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한국 민족이 사용해 줌으로써 살아있는 언어가 되고 영어는 영미 세계에서 그것을 말하는 민족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있는데 에스페란토어는 사실상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써줘야 하는데 사실은 에스페란토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스페란토어는 대단히 세계 공통적인 유일 언어를 만들겠다는 아주 기찬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에스페란토 공통어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어 같은 것이 영어는 점차적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생적인 국제적인 공용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에스페란토와 같은 인위적으로 하는 공통적인 통일 언어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서 이제는 에스페란토 운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언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으나 언어는 사람들이 쓰는 가운데 자상적으로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어를 배울 때나 외국어를 배울 때 문법부터 먼저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국어에서 문법이 먼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뒤에 문법이 생겼는데 문법 중심의 영어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본다면 우리는 과학 철학에서의 20세기의 대표자는 칼 포파라는 철학자입니다. 칼 포파는 과학에 있어서도 절대적 진리 같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만 진리로 조금씩 접근하는 정도만 있다. 그것을 영어로 베리시밀리튜드라고 했습니다. 즉 진리 접근도 정도를 과학은 가지고 있을 따름이지 진리, 라틴어로 진리로 베리타스라고 합니다. 베리타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철학에서 무슨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그 진리에 대한 그 잘못된 하나의 뭐랄까요? 말하자면은 그 신화 내지는 그 미신 같은 것을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왔다. 철학을 공부해서 절대적 진리, 보편적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은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와 같은 절대적 진리를 모든 과학에 앞서는 모든 과학의 근본이 되는 철학으로서 사변 철학이라고 해서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대단히 그 난삽한 개념 체계로서의 헤겔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철학은 많은 비판과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반헤겔주의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철학이라는 것, 즉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사변 철학으로 가고 난삽한 그런 사변이나 또는 이론에 너무 지나치게 가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없고 또 서로가 토론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해하기 곤란한 철학으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철학을 다시 구할 수 있는 길은
일상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 언어, 즉 이것을 우리가 자연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수학이라든가 과학에서 좀 더 확실하고 또 보편성이 있는 이상적인 인공 언어를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20세기 초에 논리실증주의라고 해서 비엔나에서 통일과학운동이라는 걸 일어나고, 통일과학운동을 하자 보니까 모든 학문들의 그 언어를 통일하자, 개념을 통일하자, 그러면은 통일 언어를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통일 언어를 만들려면은 영어하고도 다르고 불어하고도 다르고 한국하고도 다르고 일본어하고도 다른, 말하자면 수학적인 논리적인 기호적 언어를 만들자 해서 이것을 인공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 언어 학파가 나왔습니다. 그 인공 언어 학파에 가담했던 오토 노이라트라는 논리실증주의 운동의 그 비엔나의 운동의 한 사람이었던 오토 노이라트가 우리는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세계의 모든 학문과 지식의 통일 언어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인공 언어, 즉 수학과 같은 방정식 또는 그 논리적 기호 체계와 같은 언어를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확실해진다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노이라트입니다. 그러면 왜 노이라트의 배니하라는 것입니다. 노이라트는 비유하기를 우리 인간이나 또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마저도 항해 중인 배와 같은 신세다라는 것입니다. 항해 중인 배는 그것이 조금 뭔가 고장이 나면은 조금씩 고장난 것을 고치면서 또 가고, 또 항해하다가서 또 고장이 나면 또 그 고장을 고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장이 나면 몇몇 고장을 고치기 위해서 항구에 말하자면 수리하는 대로 도크에 들어가서 몽땅 다 3배로 고칠 수 있는 도크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는 바다에 항해 중인 배와 같아서 비록 자연 언어, 우리가 쓰는 이 일상 언어가 불완전하고 또는 불확실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면서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철학도 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인공적인 이상 언어를 만들겠다는 허망한 생각을 버려라. 이것이 노이라트의 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노이라트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또는 위대한 수학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만든 학설이나 이론이 그것을 표현할 때는 고도의 그 수학적 기호, 방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자연 언어,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와는 무관계한 초월적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그 기반이 일상 언어입니다. 그러면 논리적 사고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우리들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일상 언어 속에 있는 논리가 논리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어떤 초월적인 보편적인 문법과 같은 또는 보편적인 논리가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노이라트의 배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이라트의 배 생각할 때 결국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도상에 있는 존재로서 어떤 절대적인 것을 진리나 절대적인 어떤 이념이나 절대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철학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인위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든가 또는 그 이성의 철학적 이성의 교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한평생 할머니가
참 수학교도 못 다니고 또는 학교에서 배운 바가 없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손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잘못이 되었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될수록 적을 많이 만들지 말라. 또는 너는 언제나 정도로 가는 것이 늦더라도 그것이 옳은 삶이다. 라는 등등을 가르쳤을 때에 사실상 그것을 배운 손자는 나이 들어서 40, 50이 되더라도 그 할머니의 교훈을 잊지 않고 한평생의 인생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철학을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철학이 너무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에 기초한 철학을 만들겠다. 또는 수학과 논리가 발달하니까 수학과 논리를 기초로 한 철학을 만들어서 가장 확실한, 즉 이상적이고 인공적인 언어에 의한 어떤 참 하늘에 구름 때문에 뜬 것 같은 그런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진리의 체계를 만들겠다는 잘못을 범한 것이 현대에 있어서의 논리실증주의 그리고 분석 철학의 일부에서 생각했던 통일과학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통일과학 운동이 이념적으로는 대단히 매력이 있었지만은 이미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참 동기는 좋지만은 우리 사회라든가 이 사회를 일시에 새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개혁이 대단히 인위적으로 억지스럽고 오만스러울 때는 개선보다는 개혁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봅니다. 사실상 인간이라는 것은 도상에 있는 존재, 과도기입니다. 조금씩 해야 합니다. 저는 한 40이 됐을 때 제 있는 여러 가지 잔병이라다가 이런 것을 종합 진단을 해서 젊었을 때의 한 10대의 청년같이 신청년으로 완전히 만들어라 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합 진단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상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중고차를 굴리듯이 여기 조금 고장나면은 조금 수정하고 저게 좀 고장나면 또 수정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겸허하게 부분을 제때 수선하려고 하지 일시에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하자면은 대중 기만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철학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